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또 마음을 살짝 읽어볼 텐데 오늘은 또 어떤 마음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네. 스포츠 분야에 숨어있는 심리학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포츠 분야에 심리학이 숨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궁금하다. 네, 심리학 여러 영역 중에는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네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부산은 알아주는 스포츠 도시 맞죠? 아, 그런가요? 아, 스포츠 도시 우리 예. 부산 뭐 야구 워낙 또 맞아요. 예, 좋아하시고. 예,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강의를 가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최해 주시는 분들 모두가 네. 묻지도 않고 저는 롯데의 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스포츠 승패 상관없이 네.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맞아요. 예. 뭐 구심의 도시 이런 표현이 있던데 그 구자가 공구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부산은 구심의 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야구를 너무 몰라가지고.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모르는데 그냥 다들 환호하면 같이 네. 좋아하고 그쵸. 힘들어하면 나도 힘든 예, 표를 내고 그러죠. 근데 그 응원에 있어서는 또 부산을 따라갈 만한 도시가 없죠. 네, 너무너무 즐겁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자, 궁금한데요. 예, 스포츠 심리학 어떤 네. 걸지? 스포츠 심리학은 스포츠 상황에 심리학적 원리를 적용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포츠와 관련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네. 운동 수행을 개선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관심사는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을 찾아내는 것 이런 네. 쪽입니다. 이 스포츠 심리학은요. 운동에 관한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코칭이라든지 팀워크라든지 경기의 확률, 슬럼프와 같은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다루는 분야가 점차 더 많이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보면 스포츠 선수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다잡아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그 심리학자들이 있죠. 네. 스포츠 심리학 맞아요. 그 전공자들이 그렇죠. 네. 근데 일반인들에게도 이 스포츠 심리학이 좀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말이 그렇지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요즘은 예. 진짜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거나 경쟁자들이 있을 때 개인의 실력 발휘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주목하는 경우에 수행이 안 좋아지는 건데요. 이런 현상을 사회적 억제 현상이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흔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스포츠만 아니어도. 그럼요. 혼자 공부하거나 연습할 때는 잘 되고 집에서는 잘 하다가 네. 막상 사람들 앞에서 하라고 하면 집에서 했던 만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스포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심리인데요.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도 관중이 없는 연습 경기에서는 거의 최고 기량을 보이다가 네. 응원이나 야유가 교차하게 되는 경기에 서면 평소 실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나 혼자 할 때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죠? 네. 예, 근데 진짜 선수인데 진짜 기량은 있는데 관중이 있으면 못한다. 이건 정말 그 선수에게는 치명적이겠어요. 맞아요. 제가 새가슴 투수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시합에서 강속구를 던지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 비난하는 이런 별명인가요? 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보자면? 네, 굉장히 겁이 많은 선수. 새가슴 투수. 네, 그렇게 표현을 새가슴. 하는데요.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에서도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고 해요. 네. 어떤 축구 선수들은 월드컵 같은 큰 경기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아주 잘 발휘하다가 이 페널티킥처럼 경기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자신의 행동을 지켜볼 때는 네. 실수를 하게 된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이건 진짜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네. 나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페널티킥은. 정말 그런 걸 해내는 선수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네,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마도 이런 기술 훈련뿐만 아니라 음. 그런 훈련들을 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다른 사람의 존재가 늘 개인의 수행을 떨어뜨리기만 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완전히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이 네. 스포츠에 숨어 있는 심리입니다. 그 반대로 또 더 잘하는 사람도 있다. 네, 그렇죠. 선수들은 텅 빈 관중석을 보면서 경기할 때보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함성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량 이상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응원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굉장히 많은 기록 경기에서 혼자 수행을 할 때보다 자신과 동일한 수행을 하는 경쟁자들이 옆에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기록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존재가 개인의 수행을 증진시키는 현상을 반대로 사회적 촉진 현상이라고 한다고 해요. 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단어는 잘 몰랐는데 사회적 촉진 현상. 요거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다른 사람의 존재가 개인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래된 심리학 고전 연구입니다. 네. 이 자전거 경주를 좋아했던 트리플릿이라는 연구자가 최초로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해냈다고 하는데요. 네. 자전거를 혼자 탈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탈 때 자신이 더 빨리 달린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이렇게 능력 발휘가 바뀌는 이유가 개인적 특성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제를 이용한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과 동일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행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결론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진짜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한 1년 정도 많이 뛰지는 못하고 인터벌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걸 꾸준히 해봤는데 네. 근데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이렇게 왜 동호회를 가는지 알겠다. 네.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건 참 쉽지가 않구나 이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비단 뭐 우리 이런 운동뿐만 아니라 음. 우리가 어떤 자격증 시험이나 시험을 준비할 때 네. 반드시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네. 이유는 혼자 공부를 하면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혹은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모르다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되면 자신의 객관적인 실력도 네. 알게 되고 진도도 같이 많이 나가게 되고 정보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바로 사회적 촉진 현상. 그렇습니다. 네. 처음 경험했었어요. 진짜 필요하구나. 그러고 나선 그냥 안 하게 됐죠.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우리 오늘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 나눌게요. 하고 싶은 말을 하나씩 써내려가다가 문득 보고 싶은 마음이 창밖에 막 차오를 때 너의 밤이 궁금해 조금씩 무작정 너에게 마음이 타는 줄도 몰라 뜨겁게 나가고 있어 햇살이 좋은 그런 어떤 날 별빛이 내린 오늘 같은 밤 난 사실은 말야 너와 같은 하늘 아래서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난 사실은 말야 너와 같은 곳을 보면서 발 맞추고 싶나 봐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나 봐 너의 하늘 어딘가에 내 맘을 따다가 바람 따라 새겨놓고
자, 마음 라디오 우리 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하시잖아요. 오늘은 그 스포츠 안에 숨어 있는 심리학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촉진 효과, 사회적 억제 효과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 두 가지의 효과인데요. 네. 이후에 연구들은 이런 결과가 모순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밝히는데 좀 주력을 해서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결과 타인의 존재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를 얻었어요. 아,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 네. 또 궁금하네요. 예를 들면 쉬운 과제를 수행할 때는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수행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내고요. 네.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할 때는 타인의 존재가 수행을 방해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단순한 일이나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이 있거나 적절한 소음이 있어도 잘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려운 과제를 하거나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나 소음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타인의 존재 효과가 바뀐다는 게 재밌네요. 네, 이런 예는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는 밥을 잘 안 먹거나 편식하는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 가서는 밥을 잘 먹는다고 맞아. 하죠. 네. 이것도 사회적 촉진 효과에 해당하고요. 주위에서 다 잘 먹으니까. 맞아요. 따라하기도 하고 네. 자기가 잘 먹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네. 욕구가 아이에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공부도 혼자 하면 잘 되지 않지만 도서관 열람실에서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그게 꼭 어떤 공부 내용을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 공간만 같이 공유를 해도 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면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느낌들을 받는다는 맞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잘 되기도 하고요. 일부러 카페에 나가서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글을 쓰는 작가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예,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것보다. 그렇죠. 네. 대학교 앞에도 보니까 카페 애들이 진짜 많이 공부하고 있던데. 네,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아, 저는 애들이 갈 수가 너무 없어요. 많아서 네. 그래서 못 가는군요. 한 네. 번은 백색 소음 들으면서 하기도 네, 되는데. 저도 좀 가고 싶은데 학생들이 다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네, 저는 좀 동네가 떨어진 곳에 일부러 예, 차를 몰고 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약간 백색 소음 들으면서 하면 능률이 더 오르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디오 원고를 쓰거나 준비를 할 때는 백색 소음이 있는 곳에서 좀 뭐랄까요 호흡을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하고요. 논문을 써야 하거나 학교에서의 보고서를 써야 할 때는 네. 굉장히 조용한 데서 해야 집중이 요하니까.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맞네 오늘 얘기한 난이도에 거. 따라서 네, 확실히 네, 다르네요. 달라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퀴즈를 하나 준비하셨어요. 네. 어떤 퀴즈? 네,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퀴즈 주세요. 네,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직업 선수를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아마추어, 2번 프로페셔널. 아하, 네. 자, 이거 뭐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 또 박사님이 알아서 쉽게 내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전문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직업 선수를 일컬어서 부르는 말, 보기 한 번 더 주실래요? 네, 1번 아마추어고요. 2번이 프로페셔널입니다. 자, 정답 주시기 바랍니다. 넌 언제나 나에게 우정 이상도 아닌 이하도 아닌 편안한 친구로만 대했지. 하지만 이제는 이 말은 꼭 해야겠어. 사실은 널 사랑한다. 어린 시절에 널 만남으로
네, 마음 라디오 매주 토요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포츠라고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문제 내드렸죠.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정답은 네, 정답은 2번 네. 프로페셔널입니다. 프로페셔널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더 힘들어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타인의 존재가 이런 효과를 일으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존재가 우리의 생리적으로 각성을 시키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아, 각성을 시킨다. 생리적으로. 네, 생리적 각성이라고 하면 심박수가 증가하거나 혈압이 높아지고 네. 근육이 긴장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음. 몸과 마음이 흥분하고 긴장됐을 때 쉬운 과제는 더 잘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어려운 과제는 조금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흥분이 되는군요. 네. 그 상태에서는 쉬운 건 더 잘한다. 네. 어려운 건 더 못한다. 그렇습니다. 쉬운 과제를 잘하려면 타인이 존재하는 곳에서 신체적 각성이 조금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려운 과제를 보다 잘하려면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신체적 각성이 낮고 긴장이 좀 풀려져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약간의 흥분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좀 쉬운 거.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내가 일할 때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스포츠 선수들은 관중이 있는 것이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는 관중과 함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쉬운 일이 될 때까지 진짜 훈련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네. 이걸 전문가와 초보자 그리고 프로 선수, 아마추어 선수의 차이를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전문가에게는 이 일이 비교적 쉬운 과제에 속합니다. 그러니 쳐다보는 사람이 있거나 함께 경쟁하는 동료가 있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되고요. 네. 초보자는 일을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프로 선수는 하루 종일 운동하고 아마추어 선수는 여유 시간에만 운동을 하잖아요. 네. 당연히 아마추어 선수보다는 프로 선수에게 운동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관중이 많을 때 프로 선수는 더 잘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아마추어 선수는 예상하지 못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 여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거 느끼게 되네요. 네. 근데 평상시에도 나 무대 체질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관중이 봤을 때 더욱더 잘하는 사람은 맞아요. 프로의 기질이 많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아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 자신감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스포츠와 관련한 심리 함께 알아볼게요. Don't you realize blessing from the skies don't come that easy? Why do you leave me? I know I'm the one. Why you say you're done? Less is enough. I got so much. You won't see me cry, but I'm not gonna lie. I've got these feelings in my heart beating. I'll not be a fool if I lose my cool, but it's so much more than a fast run. '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you. Yeah, I've been thinking about the past in us too. And I don't want to live and regret. When I know that I'm the best that you'll ever get. '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you. Yeah, I've been thinking we're meant to last us too. And I don't want to live and regret. When I am the one you will never forget. Does she know you go when you have it all? I know you're obsessed. I'm messing with your head. She cannot compete. You should be with me. Our love is more than a short crush. Remember the day when you walked out the door, left me in pieces 'cause I 네, 오늘 마음 라디오 스포츠와 또 심리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요 스포츠와 관련한 심리 실험이 있을까요?
네,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에 좋은 수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겠죠. 네. 종목이나 체력 단련 훈련은 기본일 테고요. 심리적인 훈련도 아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네. 스포츠 선수들은 사실상 굉장한 정신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닐 수 없잖아요. 맞아. 그런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훈련이 네. 스트레스 노출 훈련이라고 하는 것과 상상 훈련이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어떤 거예요? 이 상상 훈련은 다른 말로는 시각화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운동에 임하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트레이닝을 늘 한대요. 만약에 테니스 선수라면 손에 라켓을 잡고 코트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하고요. 네. 관중은 어느 정도인지 상대 선수는 누구인지 등의 이런 상상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다고 해요. 관중이 몇 명인지, 또 까지. 선수가 누구인지까지도. 네. 공이 어떻게 넘어왔고 자신이 이것을 어느 쪽으로 치는지 모든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상상하는 게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데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실험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자유투 성공률이 비슷한 농구 선수들을 세 집단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대요. 네. 첫 번째 집단에게는 매일 1시간씩 자유투 연습을 시켰고요. 두 번째 집단에게는 상상 훈련만 시켰대요. 연습은 안 시키고 상상 훈련만. 네, 그리고 세 번째 집단에게는 아무런 연습도 시키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30일 동안 지시한 대로 훈련을 시킨 뒤에 다시 골대 앞에 서게 해서 자유투를 던지게 하는 결과를 봤는데요. 네. 첫 번째 집단은 자유투 성공률이 24%가량 증가한 결과를 보였대요. 연습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아무런 연습을 하지 않았던 집단은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당연하게 얻었습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요. 매일 1시간 이상 30일 동안 상상 훈련만 했던 농구 선수들이 30일 뒤에 자유투 성공률이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야, 이거 상상 훈련 집단이 이렇게 상승했다고 하니까 이건 신기한 결과네요. 네. 비법은 우리 두뇌에 있다고 이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우리 두뇌는 상상하는 것을 실제와 비슷하게 느끼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되면 그것은 실제로 있는 일처럼 반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아, 상상 임신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실제 반응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상상만 해도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떨리네요.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아요 같은 말을 하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행동할 때의 떨림과 좋은 기분을 동일하게 느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단 운동에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든 연습과 경험 그리고 실제 훈련 못지않게 상상만으로도 준비가 가능해지는데요. 네.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하거나 시험이나 면접을 앞둔 상황 그리고 운동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을 해야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훈련에서는 자신이 경험할 어떤 상황을 몇 번이고 시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이미 여러 번 해본 것처럼 편안하게 몸과 마음이 반응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와, 이 상상하는 게 그냥 공상처럼 하는 건 몰라도 네. 구체적으로 그것을 상상한다는 건 진짜 집중력이 좀 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아까 실험에서 1시간씩 매일 30일 동안 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큰 트레이닝이 훈련이겠어요. 네, 된 그죠? 거죠. 네. 우리 뇌가 상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꿈을 구체적으로 꾸라는 맞아요, 어떤 조언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생각하라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네. 그걸 너무 구체적으로 상상만 하게 되면 우리 뇌는 그걸 이미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상상을 잘하니까. 네, 그러면은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욕구의 어떤 단계는 그대로 두고 네. 이걸 이룬 것처럼 상상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겁니다. 이걸 이루고 싶은 마음을 자꾸만 생각을 해서 네. 실제로 그걸 우리가 노력을 하는 어떤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그걸 마치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런 거 있어요. 네, 애들 맞아요. 키우다 보면 네. 진짜 상상은 이만큼인데 그만큼 따르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해요. 안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현실감을 좀 이렇게 일깨워줄 필요는 또 있습니다. 그 갭이 또 크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딸이 떠오르네요. 자, 오늘 상상 훈련이 근데 진짜 중요하긴 중요하겠구나 느껴집니다. 구체적인 필요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코너. 자, 코너 속 코너.
오늘 스포츠 심리학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마음이 반짝해지는 반가운 이야기.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늘은 상상훈련의 대가이자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선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은 이제 운동선수의 어떤 포지션은 아니십니다. 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실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 국가대표 장미란 선수가 저는 떠올라요. 오, 상상훈련의 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미란 선수가 떠올라요? 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저는 이거 옛날이지만 너무 감동적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역도 맞죠, 역도. 맞아요. 네.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도 금메달을 땄던 선수인데요. 네. 장미란 선수가 상상훈련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노출됐던 게 과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도 장미란 선수의 상상훈련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마 다른 많은 선수들이 표본으로 삼고 있는 상상훈련의 어떤 표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법이 사실 심리학과 뇌과학적으로 상상훈련을 설명하기에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이 좀 중요해요. 궁금해요. 네, 상상훈련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장미란 선수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먼저 무엇이 보이는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상상이라고 해서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훈련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상상하라는 거죠. 요거 중요하네. 네, 내 모습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 상상 속에서 보고 있는 거. 네, 이게 떠올리는 것을 내가 잘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떠올려서 착각하지 말고 내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들을 눈앞으로 그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상상이라는 거예요. 저 원래 상상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네. 두 번째로는 들리는 것을 상상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 주변의 환경은 어떤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상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또 관중들의 야유나 응원 소리가 구체적으로 들리겠죠. 네. 그리고 내가 내는 힘을 쓰는 소리도 상상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이런 소리들도 진짜 구체적이네요. 네, 아주 무서운 훈련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느낌을 상상하라고 하는데요. 그때 내가 느끼는 거. 네, 운동선수라면 몸의 근육과 감각을 상상해야 된다고 해요. 네. 아파오는 것, 힘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건데요. 우리가 상상이라고 하면 쉬운 줄 아는데 어쩌면 실제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네. 그 점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트레이닝이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훈련이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네, 그냥 우리가 상상이라고 하면 좋은 좋은 느낌만 막. 맞아. 네, 그래서 제가 이 현실감과 갭을 가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하는 이 상상훈련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리고 경쟁자가 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실제 경험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머릿속에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훈련이 필요한 거고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상상은 그냥 되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네, 잘할 수 있는 착각 이런 거잖아요. 착각하고 막 좋아하고 그때 그럴 것 같아 이랬는데 이게 아니네. 네, 아닙니다. 일단 내 눈에 보이는 거, 네. 그리고 그때 들리는 거, 네. 또 나도 그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맞아요. 모든 걸 종합적으로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없겠네요. 네, 내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야, 그래서 심리학과 뇌과학이 같이 쓰인다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와, 쉽지 않아. 재밌네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상상해 보겠다면 이 정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번도 이렇게 상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네요. 예, 중요한 발표를 앞두셨으면 내가 발표하는 모습을 잘하는 것으로 상상하지 마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심사위원들을 떠올리면서 한 번쯤 긴장하는 걸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오늘 제대로 상상훈련 기억에 딱 남아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스포츠 심리학에서 상상훈련까지 재미난 얘기 오늘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스위스로 드라이브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올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안녕. 날이 조금 흐려도 설레는 마음은 변함없는 걸. 오늘은 참 오랜만에 뜨자마자 휘바람에 하얀 면티에 운동화
볼거리 생각나도 오늘은 상관없죠